자, 이번 시간에는 9.114 세인트 버넌트 프린시플하고 9.15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응력 집중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인트 버넌트 프린시플은 이제 하중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여기 작용을 하는데 여기 봤지만 원래는 이제 이런 이제 부재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중 그 플레이트 강판 아주 그 리지드 바를 놓고 리지드 바의 바깥에서 이렇게 하중을 가야지만 이게 유니폼하게 여기 있던 놈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도 원래 되게 줄어들면서 유니폼하게 변하잖아요. 단 이때는 뭐냐면 이게 이제 리지드 바다 리지드 바 리지드 바 강판이죠. 강판 리지드 플레이트 지하판이죠. 지하판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균등하게 눌리는데 이 지하판이 없는 경우에 여기에 이제 이게 뭉뚝하게 이렇게 분포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 뾰족한 거 이게 뾰족한 걸로 하중을 가하면은 이렇게 변형된다는 거죠. 그래서 load transmitted through rigid plate result in uniform distribution. 요 얘기하는 거죠. on stress and strain. 응력과 변형률의 균등한 분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리지드 플레이트로 이렇게 하면은 요 하중이 이 재료에 유니폼하게 등분파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concentrated load 이 케이스 2 이 케이스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요 케이스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concentrated load result in large stress in a Vincent of load application point. 그래서 load application point면 하중이 작용점이죠. 하중 작용점 근처 in the Vincent of 하면은 근처예요. 하중이 작용하는 점 근처에는 large stress 여기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끄트머리 를 하고 여기 상대방으로 여기는 아무런 하중이 없잖아요. 여기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는 데죠. 그 얘기죠. Stress and stress strain distribution become uniform at a relatively short distance from load application point. 이제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응력과 변형률의 분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여기 폭이 B라고 합시다. 폭이 B일 때 여기 B만큼이 있는 데를 커팅하면은 응력 분포가 얘는 하중이고요. 얘는 응력이에요. 분포 하중이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이면은 스트레스 미니멈이면은 여기 미니멈이 되고요. 맥시멈이면은 요 맥시멈이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 요거의 평균은 요 둘의 평균이겠죠. 평균의 미니멈은 93%, 그러니까 3% 정도 되죠. 3% 정도. 3% 정도 작고, 이것도 반올림하면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3%가 나오는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요게 이제 베리에이션이. 요게 이제 이 폭이 여기가 B인 경우에, 한 B배 정도 가면, 요 베리에이션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3%다. 3%다. 그런데 B가 아니고 이거의 반 폭이 B가 아니고 요거의 반 할프 B 인 경우에는 여기 잘라서 스트레스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민 맥스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이거 반올림 하면은 67%니까 34% 정도 33%? 33%잖아요. 대략. 그죠? 여기는 38%네. 넘기면 39%네. 39%. 뭐 좀 다르네.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 N은 3% 정도. 이 그려놨네. 그리고 4분의 B인 경우에 여기가 B예요. 폭이.
그거에 4분의 1을 하면 얘는 더 피크하고 맥시멈하고 많이 차이 나잖아요. 맥시멈하고 평균하고 봤을 때 평균 에버리지 스트레인 에버리지 대비 미니멈은 0.2 정도 되고 얘는 0.6배잖아요. 이건 뭐 260%, 200% 정도 되잖아요. 그죠? 대략 평균 대비.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세인트 버넌트 프린시플이 뭐냐면 이 세인트 버넌트라는 할아버지가 보니까 룰 오브 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게 폭이 B일 경우에 한 B 정도는 돼서 이 분포 여기서부터가 분포가 거의 균등하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는 여기 요 사이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보를 만들 때 이렇게 단순보가 해서 여기 하중이 제한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지점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점을 제하 위치를 끝에다가 이렇게 힌지를 놓으면 안 돼. 여기에 응력이 돼서 부서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높이가 h면 최소한 h만큼 간 자리에서 여기다 놔둬야 돼.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기는 이제 그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돼. 그래서 물론 여기다 플레이트 이제 강판 아까 요런 개념의 리지드 플레이트를 놓고 여기다 놓죠. 그러면 이제 등분포가 돼요. 1대 45도로. 그래서 여기 좀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제 길이가 우리가 엔지니어링 빔이 여기가 한 20m면 여기가 1m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조금 들어 올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 한 D 정도, 만약 직경이 뭐 원형인 경우에 등분포인 경우는 요게 만약 직경이 D다. 그러면 여기서 D 정도는 가서부터 균등한 분포다라는 얘기예요. 요거를 찾아낸 사람이 세인트 버넌트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stress distribution may be assumed independent of mode of load application except in the mediate Vincent of load application. 하중이 작용점 근처를 제외하고 한 1배 정도 가서는 유니폼하다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뿐만 아니라 뭐 어떤 하중이 실무에서는 P가 가해지면은 그거부터 요 폭의 한 1배 정도 가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게 계산상에 해요. 요 사이에는 트랜지션 구간이라서 이렇게 응력 집중이 생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응력 집중인데요. 이거 이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컨센트레이트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부재가 있는데 중앙에 이렇게 홀이 있어요. 여기에 폭은 D예요. D. D. 그리고 요거 반지름을 I라고 할 경우에 그리고 여기는 나머지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D가 되는 거, 스몰 D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반은 대칭으로 2분의 D, 2분의 D일 경우에 이렇게 생긴 걸 뭐 잡아 당겼다고 칩시다. 잡아 당기면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응력을 조사해 보면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여기 부분이 이제 원래는 유니폼하게 이렇게 원래는 이런데 자르면은 유니폼하게 작용하잖아요. 유니폼하게 이렇게 유니폼하게 그죠? 근데 유니폼하지 않고 이 에버리지 대비 이렇게 이 컨센트레이션이 여기가 이제 맥시멈, 미니멈 이렇게 이제 응력 집중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응력 집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응력 집중 계수라고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SF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K 이제 이게 파괴 계수예요. 파괴 계수 또는 응력 집중 계수인데 에버리지 요 에버리지 값, 요 에버리지 대비 맥시멈 값, 요 맥시멈 값이에요. 오케이? K가 1이라는 얘기는 맥시멈하고 에버리지가 똑같다는 얘기죠. 유니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요 위쪽으로는 K예요. 이 수직축은 K예요. K. 요 수평축은 2R 나누기 D. 그러면 무차원이죠. D는 이 길이니까 이 길이가 뭐 랭스고요. 그다음에 2R이면은 요 반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퍼센트냐 이거죠. 요게 만약에 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잘린 경우죠. 그래서 이게 지금 0.9, 0.8은 안 했죠. 만약에 이 값이 0.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0.1이라는 얘기, 10%라는 얘기죠. 여기가 10일 때 여기 직경이 1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 경우고 이게 20% 이 홀의 길이가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만약에 홀의 길이가 여기가 여기하고 요 다이아하고 이 다이아하고의 비가 20%다. 그러면 쭉 봐봐요. K 팩터가 뭐 2.5다 이거지. 2.5.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요게 이제 여기가 20%니까 여기가 뭐 1m인데 1m일 때 요 직경이 20cm 0.2 0.2 이거 다른 색깔로 할까? 요게 D가 1m인 플레이트에 요 홀의 직경이 0.2m인 경우에 스트레스 팩터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해서 2.5라는 애가 K가 2.5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2.5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균 에버리지 대비 2.5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대비 이거 대비 이 2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애가 1배 1 2 3인데 한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그림상으로 표시하면은 애가 이렇게 2.5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 값은. 이해했습니까? 그 만약에 홀이 작아져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 뭐 0.1이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1m일 경우에 애가 10cm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2.7이에요. 그죠? 만약에 이제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주 극한인 경우에는 3배나 크다 이거죠. 이 평균 대비 3배. 하나, 둘, 셋. 3배다, 3배. 그죠? 맞지? 3배. 3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응력 집중 계수라고 해가지고 이런 홀이에요. 이 0으로 한 경우 조금 이게 좀 정확하게 안 나왔네. 이거 무한대인데 거의.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어떤 플레이트가 있는데 결함에 의해서 이 하중이 이렇게 가해져요. PP가. 근데 아주 조그마한 결함이 있어서 홀이 생겼다 이제 크랙이. 그랬을 경우에 여기 엄청난 스트레스, 이게 홀이라는 얘기는 이 전체 D 대비 홀 사이즈가 아주 작아요. 0으로 가까우면 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0에서는 거의 무한대, 이게 애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가거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잡아당기면 여기서부터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열이 진전이 일어나죠. 그거 갖다 크랙팁이라고 그래. 크랙팁.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거 갖다가 fracture mechanics라고 합니다. fracture mechanics. fracture mechanics. 파괴
역학. 이 파괴역학이라는 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이 일어나요. 비행기라든가 미케니컬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약간의 조그만한 재료 만들 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내부에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결함이 생기고 그 부분부터 균열의 진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반복화 중에 의해서 점점 일어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응력 집중 계수가 뭐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한다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다음. 방금은 이제 이런 어떤 봉제에 이런 홀이 있는 경우에 이런 응력 집중 계수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설계할 때 헌치를 주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직각으로 해놨다 이게 뭐 이렇게 이거를 실무에서는 다 헌치를 줘요. 헌치가 아니라 이걸 필렛이라고 그래. 이게 라운딩을 주는 거를 필렛. 필렛이 이렇게 이제 이 라운드를 주는 거를 영어로 이렇게 라운드를 주는 거 갖다가 필렛이라고 그래요. 이너 또는 아우터 바깥에도 이렇게 라운딩 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걸 필렛이라고 그래요. 필렛 용접이라고 있거든. 강구조. 나중에 4학년 되면 강구조공학 하면 강제와 강제기를 맞대기 이음과 직각으로 해서 필렛 이렇게 이제 이런 부재와 강제와 이런 강제를 용접을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요렇게 용접봉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필렛 용접이라고 그래요. 또는 용접은 딱 두 개지. 요렇게 하고 요렇게 두 부재를 맞대기 이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녹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맞대기예요. 맞대기 아이고 이름은 맞대기 용접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필렛 용접이라고 그래요. 다 같은 그 필렛에 요렇게 이제 라운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는 거를 필렛이라고 그러고 요 라운딩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엄청난 응력 집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운딩을 줘요. 그래서 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반지름을 스몰 i라고 그러고요. 여기 요 부재를 d라고 그러고 스몰 d 얘를 라지 d라고 할 경우에 이걸 잘라서 보면은 응력 집중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예요. 요 맥시멈 대비 여기가 이제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래서 이 K 팩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버리지 응력의 AV 분의 시그마 맥스 값이죠. 이걸 보시면 만약 여기 있네. 이게 현실적이지. D R 오버 D R 오버 D면 어떻게 해요? D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요게 D고요. R이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라운드가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요 R이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작아진다는 전자전자가 직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0으로 가면은 직각이지, 직각. 그러면 거의 뭐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즉 3.4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평균보다 이 맥시멈의 값이 3배 크다는 얘기예요. 3.4배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찢어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 재료의 응력 변형률, 이거 이제 콘크리트 만들건 스틸 만들건 응력 변형률로 옥선을 가면 이렇게 해서 끌어주는데, 이 평균 에버리지 값은 요 시그마 AV는 한 이 정도 수준이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그마 Y고 항부 응력이고, 여기 깨지기 바로 전에 맥시멈이 이제 시그마 극한 응력인데, 이게 여기 끄트머리 부분은 여기서 맥시멈 값이 만약에 3.4배다. 그럼 요거보다 3.4배니까 여기쯤 되는 거죠. 만약 여기까지 됐다. 그래서 이 극한 응력을 넘어갔다. 그럼 여기서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크랙이 찢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크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강제 구조물 보면은 이렇게 단면 변화가 급격한 경우부터 여기서부터 크랙이 진전을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라운드도 주고, 일반 이제 큰 구조물의 경우는 헌치라고 그러죠. T형 감면을 내가 만들 때 이게 딱 안 만들고 여기에 이제 헌치를 줘요. 헌치를 여기 이렇게 하는 걸 헌치라고 그러죠. 헌치. 그걸 주는 이유는 응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걸 안 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크랙이 진전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다고. 여기 보는 거지. 0으로 갈수록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응력 집중 개수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라운드가 길면 길수록 낮죠. 그래도 뭐 1.4배야 거의. 요거에 따라서 요 단면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스트레스지만 이게 플로우예요. 플로우.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 플로우. 마치 이 응력이 내 하중을 줬을 때 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흘러가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게 급단면이 변하면 와류가 생겨. 와류. 그래서 응력이 엄청 이게 커진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 수로라고 생각해봐요. 수로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라운딩 해놓으면 응력이 스무스하게 지나가서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라운딩을 이제 크게 해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게 CC 설계예요. 이제 전체 물량 구하고 구조물 전체적인 걸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기본 설계라고 그러고, 이제 크게만 이렇게 먼저 일단 설계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 기본 설계가 끝나서 이제 실제 제작 도면을 만드는 걸 할 때 CC 설계라고 그러는데, 그 CC 설계는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응력 검토를 해서 디자인을 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는 홀에 대해서, 하나는 필렛에 대해서, 스트레스 응력 집중 계수에 대해서 요걸 알아봤어요. 요거가 이제 뭔지는 알아야겠죠. 응력 집중에 대해서니까. 이거 예전에요. 자, 그 두 번째 경우인데요. 필렛 영접인 경우에, 자, determine largest axial load P. 가장 큰 이 P를 계산하는 질문이네요. 이 P. 그럼 다른 주어진 조건은 뭐냐? 뭐 decrease T는 10이에요. T는 10mm. decrease는 10이다. 40, 60이다. 요게 이제 40이죠. 여기 40. 얘는 60. 그리고 R이 8이네. 8. 얘가 8이네요. 주어졌을 때 assume allowable stress is 165다. 그러면은 allowable이라는 거는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이 부재를 만드는데 응력 변형률 곡선이 뭐 대략 이렇게 가서 좀 볼록에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극한운동에서 이렇게 부서진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최대 값을 뭐라고 그랬어요? 최대를 극한 응력 시그마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극한 응력. 극한 응력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를 항복 응력이라고 했어요. 시그마 Y. 이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알아둬야 돼요. 항복 응력. 여기서 나오는 allowable stress는 이제 설계법에 따라 다 다르요. 설계법에 따라서 설계법에는 이제 지금 옛날에는 허용응력 설계법이라고 있어요. 허용응력 설계법, 허용응력 설계법, 그 다음에 강도 설계법,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거는 이제 극한 강도, 그 뭐죠? LRFD, 확률 설계래요. LRFD. 설계법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을 진화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 많이 사용하던 거는 이제 허용응력 설계법인데, 아직까지 이제 재료의 어떤 uncertainty가 많이 있는 재료는 아직도 허용응력 설계를 하거든요. 허용응력의 설계에서는 요 부재를 그 시그마 allowable 허용응력을
일반적으로 0.4의 시그마 y로 봐요. 그 얘기는 요 항복 응력의 40% 시그마 얼라우버를 요 이상이 안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뭐에 의해서? 이런 여기 요 P 프라임 하중에 의해서 재료의 어떤 곳에서도 요게 그 값이 얼라우블을 넘어가지 40% 0.4 요게 뭐 100이다 100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은 40메가파스칼이에요. 시그마 y를 안 넘어가게 하는 게 설계값이에요. 그래서 얼라우블 노멀 스트레스가 165다 그런 얘기는 애가 165메가파스칼이라는 얘기예요. 이 재료의 요 끄트머리 응력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일어나는 어느 점에서도 요 끄트머리건 여기건 재료의 모든 점에서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중에 의해서 하중이니까 여기에 응력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면적으로만 나누면 되니까 이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이 재료가 버티는 이게 재료가 버티는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 재료가 버티는 버티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의 어느 점에서도 이 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 허용응력 설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allowable 스트레스는 또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이 응력 변형률에서 극한 강도, 이거는 극한 강도 제일 최대가. 강도 설계법에서는 요거까지 활용을 합니다. 허용응력법에서는 요거까지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LRF들은 이것도 못 믿겠다 해서 확률적으로 팩터를 감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우리 이론 과목을 응용력학, 구조역학을 배워서 이론 과목을 배운 다음에 이제 3, 4학년 가면 실제 설계 과목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요. 지금은 응용력학을 이걸 배우는 이유는 이게 응용력학이 나중에 구조역학이라든가 토질역학이라든가 유체역학에 대해서 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과목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전문 개념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풀었나?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렇게 풀었죠. 먼저 이 그래프를 활용하기 위해서 D 오버 D 여기가 40이었죠. 애가 60이었죠. 그러면 이게 4분의 6이니까 1.5네요. 그러면 1.5면은 어느 거예요? 여기는 바깥에 게 2고 애가 1.5네. 요 라인이네. 요 라인. 요 라인이 D 오버 D가 1.5인 경우죠. 자, 그 다음에 D 오버 R 얘가 8이었죠. D 오버 R 얘가 40이고 얘가 8이니까 0.2네요. 그럼 0.2면 어떻게 돼요? 0.2면은 0.2면은 여기네요. 쭉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K가 어떻게 돼요? 요 K가 한 1.8보다 조금 크겠는데 1.82로 잡았네요. 요게 1.82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을 그냥 사용하면 돼요. Find the allowable average normal stress using material allowable normal stress and stress concentration factor. 그럼 아까 요 K라는 개념이 뭐였어요? K라는 개념이 average A 시그마 아이고 지울게요. 나머지 다 지워주면 안 되니까. 이게 시그마 에버리지 그 다음에 시그마 맥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방금 찾은 게 1.8이라는 얘기고, 맥시멈은 모든 점에서 얼라우블한 게 165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맥시멈이 얼라우블을 집어넣어야겠죠. 애가 165 메가파스칼 넣어야겠죠. 그러면 에버리지를 찾을 수 있겠죠. 시그마 AV는 찾을 수 있겠죠. 이거하고 두 개 1.8에 82 곱하기 165 메가파스칼 하면 나오겠죠.
아니 나눠야 되겠네. L을 찾으면 1.8이면 나눠야겠네. 그죠? 잘못했네. 이거 지워야할게. 잘못했네. 그죠? 자, 그래서 165메가 파스칼을 1.82로 나누면은 90.7메가 파스칼. 평균이 이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 질문은 P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에다가 면적만 곱하면은 요 면적이 뭐예요? D 곱하기 40 곱하기 티크니스가 아까 몇이었죠? 티크니스가 주어졌나요? 티크니스가 10mm였잖아요. 그럼 10을 하면 이게 면적이잖아요. 이게 A잖아요, 면적. 면적에다가 이걸 곱해주면은 P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에버리지라는 게 A 나누기 P가 에버리지니까. 알고자 하는 P는 뭐가 돼요? A에다가 방금 찾은 시그마 AV 에버리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A는 뭐예요? 티크니스 곱하기 요 길이죠. 그러면 P가 나오겠죠. 그죠? 또 있네. 그래서 맞네. 이렇게 해서 찾으면은 이만큼 되죠. 요거 이상이 넘어가면 찢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크랙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급변하는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크랙이 생길 수 있어요. 강제 같은 경우에. 왜냐면 이게 엄청나게 반복 하중이 많이 발생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인트 버넌트 프린시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응력 집중,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중에서 응력 집중 계수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